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분기 기준 첫 매출 3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 기대를 넘어섰지만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는 모두 좋았지만 매출 대비 이익률인 매출 총이익률이 하락했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중 경공매에 넘겨야 하거나 재구조화가 필요한 부실 사업의 규모가 21조 원, 9.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 PF 시장을 연착륙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두산밥켓,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 합병 철회 보도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공시 시한은 오는 30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푸어스는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가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험사 인수에 따른 자본 부담도 감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인수 후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약세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급등했고요. 기아와 KB금융만이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빠르게 단타 전략 세워보기 위해서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하면 되는데요.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지만 호실적에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미 선반영이 된 건지 이 이후의 흐름은 좀 어떨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분명히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보다 상회한 건 팩트거든요. 매출이 122% 전년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락했을까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월가의 예상치도 월가의 예상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치에 미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점을 받아오던 학생이 70점을 받아왔습니다. 20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경우에 봤을 때 70점 받던 학생이 있으면 90점까지 받아올 걸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했던 건데 실제로는 얼마를 받아왔냐? 80점을 받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3분기 연속 200% 상승했던 날이 있었는데 122%밖에 상승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70점에서 80점, 10점 올랐는데 90점 기대하던 사람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시간에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장중에 영향을 좀 미쳐서 오늘 뉴욕 증시 뭐 살펴봐야겠지만 이렇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만 반등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당분간은 반도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좀 이어나갈 건데요. 자, 보시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1파 이후에 상승 파동 이후에 지금 눌리고 있는데 엔비디아 시간에 급락했고 엔비디아 여파에 따라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다 같이 급락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 21선이네요. 21선까지 증시가 한번 눌릴 수 있다. 21선이라고 한다면 17,300선 될 것 같습니다. 17,300선 언저리에서 증시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30일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죠. PC 있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9월 FOMC일 건데 사실 FOMC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추론이라고 할까요? 동결, 인상 아니라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큰 이벤트는 사실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PC 이전에 숨고르기 장세에 좀 들어갈 것 같다. 다만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장중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17,300선까지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우존스 다 비싸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러한 영향권 안에 있다 보니까 코스피가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보면 하락 파동 이후에 반등을 했고 5일선, 11선, 21선 돌파해 놨는데 60, 120 돌파하려면 엔비디아와 PC 잘 나와야 된다. 근데 엔비디아 일단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가 잘 나오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에 급락했는데 지난번처럼 시간에 급락했다가 장중에 다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예단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새로운 이벤트인 PC, FOMC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요건 사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인하지 않습니까?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긴 힘들고 물가가 잡혔느냐, 연준이 추가하는 2%대에 진입하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할 거니까 또 물가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이것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증시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안 좋을 때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은 치고 빠지는 단기 투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설명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 비해 유리한 측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금력? 우리가 돈이 더 많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력이 앞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앞서는 것은 회전율입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그 많은 자금 치고 빠지기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몇백억, 몇천억 원을 어떻게 하루 안에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가능하죠.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 데이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락장, 아직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장세에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분석해봤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나왔지만 반도체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나스닥 17,300선에서 횡보할 가능성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30일에 있을 PC, 소비 지출 물가지수와 또 9월 FOMC 회의 결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시 안 좋을 때는 우리 단기 투자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 투자에 대한 강의 제대로 해주시는 우리 영석쌤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장 시작 전에 그 단기 투자에 대한 기법 강의와 함께 관심 종목들 짚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웅제약 짚어주셨는데요. 이 종목 52주 신고가 경신 패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웅제약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대웅제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집봉 하나 보이는데요. 2023년 11월 17일에 형성된 매집봉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력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세력 따라잡기라는 기법 강의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그 기법에만 좀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였고 정작 이 세력이 누구인지 어떻게 매집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요. 마침 여기 대웅제약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1타 종목인데 11월 17일에 매집봉이 보이니까 요거 설명하고 제가 이 차트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력 돈 많은 집단입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돈 많은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나름 체계적이죠. 첫 번째, 박스권에서 매집합니다. 자, 우리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발행 주식수가 정해져 있고요. 대주주 지분, 자사주를 제외하고 유통 물량,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 정해져 있습니다. 종목마다 다 비율이 다릅니다. 보통 이제 30% 미만인 종목을 품절주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량이 정해져 있다. 물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편의점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어떤 정말 맛있는 과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과자를 매집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과자의 가격이 1,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000원대, 1,200원대, 뭐 800원대까지도 떨어지고요. 어쨌든 이 라인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과자를 왜 창고에 넣으려고 할까요? 왜 매집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사려고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 과자가 정말 맛있는데 나중에 이제 SNS로 홍보하면 MZ세대들에게 좀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MZ세대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00원대 횡보하고 있는 과자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매집한다고요? 800원, 900원 싸게 담는 겁니다. 편의점 가서 지금 있는 과자를 다 시장가로 사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좋은 과자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 있는 과자를 내가 창고에 계속 매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랑. 그러다가 많이 사면은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1,400원, 1,500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떨어지길 기다립니다. 근데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혀있던 과자 가격 저점에서 사다 보면 한계가 옵니다. 그때 두 번째 방법이 악재를 터뜨리는 거죠. 악재. 과자에 뭐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과자에 뭐가 있다. 그럼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과자다라고 한다면 과자 가격 1,000원 하던 게 500원, 400원.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식약처에서 과자 판매를 금지하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어쨌든 200원, 300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격을 싸게 담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매집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좀 위험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1번, 3번 요 두 가지를 쓰는데 3번이 바로 이제 매집봉이라는 걸 띄우는 겁니다. 과자를 미리 산 선취매한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고 팔고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1,000원에서 1,500원, 2,000원, 3,000원까지 이유 없이 올리는 겁니다. 왜 올리죠? 왜 올립니까? 돈을 써가지고. 2,000원, 3,000원대 과자를 산 사람들의 그 과자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러면 과자 가격이 올라가면 2,000원대 물려있는, 3,000원대 물려있는 과자 구매자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을 던지겠죠. 과자를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과자를 창고에 계속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자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거죠. 자, 이거 그대로 제가 가져와 볼게요. 이 차트지 않습니까? 과자 가격이 여기서 하던 게 갑자기 12만 3,7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다시 종가상으로 누군가 빼요. 여기까지 왜 올렸냐 이거예요. 앞에 매물대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 이 구간의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제가 뭐 일반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전문가님 저는 가격이 여기 와도 본전 심리 없어요. 저는 더 비싸게 팔 거라서 여기서 안 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좋습니다. 내가 12만 원이 평당가인데 11월 17일에 12만 3,700원까지 갔죠. 안 팔았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원위치로 회귀합니다. 얼마냐면 11만 원까지 내려오죠.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본전에 왔을 때 11월 17일에 팔고 넘어가면 되는데 11만 원까지 떨어지구나. 근데 지금은 뭐 좀 반등 구간이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떨어졌다. 1년 동안 내가 힘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간 때 무조건 팔게 돼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라서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량을 1, 2년 매집하다 보면은 이제 주가가 내가 팔고 나서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세력들의 매집 원리입니다. 그럼 이런 영망치형 캔들을 보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이거 영석쌤이 말한 그 편의점 과자 그룹 막 생각하시면 쉽다 이거예요. 이게 매집봉이니 뭐 거래량이니 영망치형이니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이 캔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편의점 그 창고에 넣는 그 배경을 생각하면 되구나. 세력들이 있구나. 이런 캔들이 나오고 급등하겠구나. 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대웅제약은 이제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매집봉 하나 만들어 놓고요. 물량 흡수한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주가가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는 이 패턴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52주 신고가 경신 패턴입니다. 근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보통 52주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물대가 없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52주 신고가 경신 패턴은 한 30% 이상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물론 손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거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30%까지는 좀 보기 힘들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52주 신고가 달성한 패턴이고 상승 추세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웅제약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세력들이 현재 끌어올리고 있는 차트로 보여집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에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리가켄바이오입니다. 현재 상승 후에 횡보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내일장 흐름 어떻게 될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제가 리가켄바이오 지금 상승 추세 구간이니까 이때 매수하셔가지고 내일 대응하시면 됩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직관적인 차트 패턴입니다만 우리가 항상 종목을 매매할 때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좀 눌릴 때 담아야겠다. 그거는 직관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성의 없는 차트 해석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접근하기 이전에 섹터, 대금, 거래 대금을 의미합니다. 재료,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바이오 섹터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이오라는 어떤 섹터에서 줄기가 파생이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섹터가 강세였습니까? 코로나 섹터가 강세였죠. 그럼 이 코로나 안에서 또 어떤 게 움직였습니까? 치료제, 백신, 병실, 그다음에 마스크. 아니 이제 코로나로 확진이 되니까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습니다. 백신이 품귀 현상 붙습니다. 치료제가 어떻다, 병실이 없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GH 신소재, 모나리자, 웰트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종목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이 어디로 몰렸습니까? 비만 치료제로 갔죠. 비만 치료제 오늘 많이 오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블루엠텍입니다. 블루엠텍이 위고비 관련해서 10월 달에 한국에 상륙한다. 그리고 위고비 유통이기 때문에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특징주 이슈가 나오면서 블루엠텍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벤티지랩도 있고 대봉LS도 있고 어쨌든 오늘 대장은 블루엠텍이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디였습니까? 유한양행이죠. 근데 이건 개별 이슈죠. 유한양행은 어떤 이슈가 나왔어요? FDA 승인 이슈. 우리나라 최초지 않습니까? 제가 최초,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 이런 게 붙으면 프리미엄 하나 더 붙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S급 재료입니다. S급 재료. 상승 파동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재료예요. 그 다음이 어디냐? ADC. ADC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죠.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데 ADC, 표적 미사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암세포만 공격하는 차세대 먹거리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파마도 이 기술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강한 섹터죠. S급 섹터죠. 그럼 지금 코로나, 비만 치료제, 유한양행, ADC 모든 투자자들이 이렇게 돈이 분산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디에 몰렸습니까? 오늘은 블루엠텍이 몰렸다 이거죠. 블루엠텍. 아니 그럼 전문가님, 블루엠텍을 매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리가켄바이오입니까? 여기에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블루엠텍 매매할 수 있는데요. 빨리 승부를 보는 타입이다. 좀 성격이 저처럼 급하고 빨리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승부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블루엠텍 괜찮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이라고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내일 만약에 블루엠텍 봤는데 변동폭이 이렇게 심할 건데 이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좀 상승 추세 구간이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할 수 있는 리가켄바이오를 제가 오늘 들고 온 겁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강세고 상승 추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빠지면 다시 돈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 그냥 리가켄바이오 보시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요것들을 여러분들 지도입니다. 하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고 매매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상승 추세 구간이니까 매매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상승 추세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안에서 상승 파동 나옵니다. 지금 상승 추세 중단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지지 라인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염두하시고요. 내일 시가 매매 관점에서 바로 다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상승 추세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볼 텐데요. 이엔셀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내일장 흐름 어떻게 될지 영석쌤 이엔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엔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2시쯤 봤습니다. 분봉상 볼게요. 2시쯤 보면 이때였던 것 같아요. 등락상으로 한 20%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한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높으니까 사지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마를 말씀드렸는데 주도 섹터 한번 볼까요? 주도 섹터. 지금 주도 섹터가 어떻게 있냐면 바이오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안에서 줄기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공간상 제가 안 적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도 섹터라고 하면은 전기차 화재입니다. 관련 이슈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지상에 대고 지하에 전기차 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관련 법안을 제도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고요. 어쨌든 이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불신, 소비자들의 불신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도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신규 상장이라고 좀 보고 싶어요. 신규 상장도 섹터가 있습니다. 물론 안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다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엔셀 보시면 공모가 대비해서 올랐다가 쭉 뺐죠. 저게 유성형 캔들입니다. 유성형 캔들.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오면 쭉 빠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 올라왔다. 지금 유통 물량을 대비해서 봤을 때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돌려놨습니다. 세력들이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돌려놨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건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오면 저 꼭대기 고가 라인이 45,800원인데 이 패턴이 나오면 꼭대기 라인을 돌파할 확률이 있습니다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내일. 따라서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은 대웅제약이나 리가켄바이오 공략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내가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HTS로 매매가 가능하다, 주린이가 아니라 주식 경력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된다, 그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엔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엔셀 전략 세워봤습니다. 신규 상장 상승 패턴으로 실시간 매매 가능하신 분들 내일 시가에 접근해 보실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내일 장 시작 전에 다시 한 번 더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장 시작 10분 전 루틴이라는 주제로 좀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사실 루틴, 우리가 뭐 미라클 모닝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세수를 하고 산책을 나가고 사우나를 가고 직장 출근하는 이게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르고
루틴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장이 이제 9시에 개장하는데 그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일단 여러분들 몸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적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실제로 장 시작 10분 전에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늘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단타 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일봉 차트, 분봉 차트, 호가창, 시가갭 체결량 어려운데요. 제가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걸 보는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라는 것은 증권사마다 기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을 많이 조회하고 있는지 순위로 나타낸 게 되겠죠. 그러니까 1등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종목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20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장 전에 어떤 섹터가 강세인지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대선 섹터, 현대약품이라든지 오성첨단소재, 우리바이오가 상위의 랭크에 있다면 미국 대선 sek터가 강하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역으로 보는 거죠. 왜 강할까?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리스 관련된 이슈가 있구나.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있구나.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가볍게 재료 같은 거 분석해주고 차트 같은 거 분석해주자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요거를 제가 PPT를 쭉 넘어가면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침 9시다라고 가정해 보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입니다.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관심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만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알만한 종목. 1등이 블루엠텍이죠. 1등이 블루엠텍입니다. 그리고 2등이 유한양행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법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뉴스 보시면 여기 블루엠텍을 검색하는 겁니다. 1등이니까. 지금 1등이니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뉴스가 나와 있네요. 2시 10분에 특징주 뉴스로 나온 겁니다. 자, 블루엠텍의 주가가 강세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10월 한국에 출시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블루엠텍은 위고비의 국내 유통사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뉴스가 나와 있네요. 요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노보노디스크가 뭐지? 위고비가 뭐지? 10월 달에 한국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9월 달까지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위고비가 어떻고 전문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이슈가 있구나. 기대감이 있구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도 좀 유효하겠구나. 요거는 제 강의 중에 일정 매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정 매매.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유한양행. 유한양행이 왜 오르지? 아침에 또 보는 거예요. 장 마감할 때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유한양행 들어가시고요. 특징을 쳐봅니다. 특징은 렉라자 FDA 승인, 유한양행, 52주 신고가 경신.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FDA로부터 폐암 치료제 렉라자. 렉라자가 폐암 치료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렉라자의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국산항암제가 미국 FDA 승인 최초로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이번 FDA 승인으로 미국에서 투약이 시작되면 추가 마일스톤, 이거 기술료라고 합니다. 단계별로 다 있어요. 요게 돈입니다, 돈. 요거를 수령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수급도 한번 보는 거예요. 유한양행이 대형주니까. 수급 보자면 얼마가 들어왔을까? 근데 여기서 또 세력 따라잡기 기법을 적용할 수 있냐, 안 되냐?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로.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600억 한 달 기준으로 다 봤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꿀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슈가 언제 나왔습니까? 이슈가 언제 나왔나요? 이 유한양행이라는 이슈가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일이네요. 21일. 렉라자 뚫었다. 21일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보냐? 21일로 설정해 보는 거예요. 21일.
자, 그러면 개인과 외국인이 담았는데 처음에 이슈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던졌는데 그 이후에 외국인이 좀 담았다. 근데 기관은 계속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수급 이런 걸 디테일한 것도 체크하고 우리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겠군요. 요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예를 좀 몇 개만 더 들어볼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거 왜 오르는지 한번 볼게요.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전기차 화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보자면 특징 나와 있네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기차 화재 대안이다.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을 본격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부각이 돼서 오른다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전고체 배터리가 무엇입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의 구조를 봤을 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고체 있지 않습니까? 전해질, 전해. 근데 이제 이 전고체라는 것은 기존의 그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아, 그럼 액체가 고체가 되니까 화재의 위험성 줄어들겠네요. 원래 기존은 액체니까 폭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삼성 SDI, SK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로드맵까지 공개하면서 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냥 뉴스만 보시면 다 나와요. 볼까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강세다.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 자, 그럼 인터넷에 황화 리튬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죠. 아니면 영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냥 검색하시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서 내가 조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다 찾아줍니다. 아니면 챗GPT한테 검색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색하고 자,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울산, 여기 황화리튬 파일럿 라인을 지닌 5월 완공하고 최근 가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한 황화리튬을 샘플을 고객사에게 공급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뉴스가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섹터가 강세구나.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이 란을 통해서 바이오 강하구나.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 섹터 강하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것들만 뽑아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일봉 차트, 분봉 차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재료들을 분석해 놨으면 차트를 분석하자 이거예요. 차트를 분석하자 이거예요. 차트 분석하는 게 좀 까다롭죠.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것도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부터 볼게요. 유한양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한양행은 장대 양봉 이후에 도지 캔들 2개 나오고 그다음에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봉 볼게요. 일봉 보면 유한양행 앞에 보니까 매물대를 소화했구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구나. 앞에 개인 투자자가 받아놓은 매집봉이 보이는데 매집봉이 보이는데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오면 고가권에서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하락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네. 5일선 이탈하지 않고 도지 캔들로 쉰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구나. 근데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앞에 차익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는데 이것은 세력들의 이탈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중장기 관점에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올랐으니까, 그냥 방송 전문가가 좋다고 하니까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사고 과정, 차트를 통해서 확립하는 겁니다. 자, 아까 블루엠텍 한번 볼까요? 블루엠텍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만 여기서 상승 N자 파동 나오고 장대 음봉이 좀 나왔어요. 장대 음봉 나왔을 때 거래 대금 중요한데 거래 대금 많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그냥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다라고 원론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오늘 거래 대금이 실렸으니까 단기 추세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개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분봉을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봉 거래 대금 들어오고 갑자기 장 전에 급등을 했죠. 2개 중 하나입니다. 시간에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락하거나. 당장 지금은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내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급하게 올랐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 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시간 내에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1.9%면 아마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간에 좀 빠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장 중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일 어떤 흐름으로 갈지. 자, 그럼 내일 어떤 흐름으로 가야겠습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의 종가 21,100원. 한 2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만 원에서 21,100원 이 사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 분석할 때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는가, 지지하는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 그럼 내일 딱 개장했는데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 위에서 움직인다면 우리가 이때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종가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차트 분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분봉 차트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거고요. 호가창, 시가갭, 체결량 이런 거는 장중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볼게요. 이게 호가창입니다. 호가창 보시면 여기에 매수세, 매도세, 요 잔량입니다. 21,150원에 얼마 팔겠습니다. 요 걸어놓은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체결량이고 여기 총 잔량.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결 강도, 체결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체결했을 때 체결 강도가 120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강한 종목이다. 이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릴까 예상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통해서 막 이렇게 섹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모장이나 아니면 노트에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바이오, 아까 유한양행, 비만 치료제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된 테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황화리튬 관련해서 공급 이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의 대장으로서 움직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릴까 예상하고 그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하는 거죠. 자, 섹터의 주도주 분류. 제가 이거 아침에 하고 있는 건데 간단합니다. 시가총액, 유통비율, 신용비율, 등락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대장주를 공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시가총액, 유통비율, 신용비율, 등락률 많이 오른 게 대장이죠. 신용비율 낮을수록 좋죠. 유통비율 낮을수록 좋습니다. 시가총액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도주를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기법 적용해서 매매한다 이겁니다. 기법은 간단합니다. 52주 신고가 매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박스권 매매. 신고가, 요거 신고가고요. 그다음에 양음량 패턴.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단타일다 방송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강의를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주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VOD로 다시 돌려보셔서 실제 차트에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 10분 전에 어떻게 루틴을 세워야 되는지 저만의 노하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해오고 있는 루틴이고 여러분들 것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내용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차트에 적용하시고 실제 ATS, MTS에 적용하신다면 금방 실력이 늘 겁니다. 근데 혹시나 좀 이해가 안 간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섹터 분류하고 있고요. 주도주 분류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강의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장시작 10분 전 루틴을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이러한 단타 기법 강의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시작 전 루틴, 장시작 전 8시 30분에 배워보신 다음에 장에 바로 적용해볼 수 있는 방법 배울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 상담 3교시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볼 텐데요. 삼부토건입니다. 1,9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가격 봤을 때 609원의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삼부토건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실도 현재 많으신데요. 전략 시급합니다. 영석쌤, 삼부토건 전략 세워주시죠. 네, 삼부토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재건 관련주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뭐 재건 관련, 그러니까 재료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기업 내부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하한가까지 가고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8월 19일이죠. 8월 19일에 하한가 가고 나서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609원이네요. 빠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물량을 던져낸 흔적이 보이고 매집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매집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재건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7월 달이죠. 자, 이때 한 차례 올라갈 때 만약에 이 121선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종목을 뭐라고 할까요? 좀 홀딩할 근거가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빠졌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역배열 구간이죠. 역배열 구간. 역배열 구간인데 지금 재건 관련 이슈도 시들시들해졌고 기업 내부적으로 악재가 나왔으니까 이 종목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잠시 나오는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전 고점이 한 836원인데 800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지금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 8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부토건 전략 세워봤습니다. 800원까지는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왔을 때 800원에 정리하자라는 관점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기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 10만 6,600원에 종가 형성하면서 현재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30%라 꽤 많아서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전에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담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괜찮은 기업들이 좀 빠질 때 오히려 분할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게 바람직한데 물론 계좌에 마이너스가 파란불이 뜨니까 좀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기아 들고 있으시면 되죠. 현대차, 기아,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회사 자체적으로 주주환원 정책 강하게 의지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 좋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지금 증시가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 건데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걱정되시는 거 알겠지만 기아를 우리 시청자분께서 단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신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30%시니까 분할 매수는 좀 힘드실 것 같고 이 라인 지금 단기 박스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면은 95,000원에서 한 11만 원 사이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고가 135,000원이죠. 한 15만 원 목표가 잡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전고점 부근 돌파해서 15만 원까지도 목표가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선익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9% 하락하면서 41,2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하락 후에 좀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손실 구간인데 상승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선익 시스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할 매수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제가 손절 사인을 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 의미 없이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종목입니다. 이쯤에서 반등하겠지? 아닙니다. 더 빠집니다. 반등하겠지? 더 빠집니다. 아까 삼부토건이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르죠. 본질적으로. 매집봉 보이고 3파까지 나왔습니다. 짧게나마.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2월부터 3월부터네요. 3월부터
6월까지니까 3개월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보통 상승 3파까지 잡힌 종목들은 눌리는데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요. 이 안에서 횡보하다가 이평선 수렴 구간에 장대 항복 하나 띄워놓고 전고점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이 지금 20%시네요. 비중이 20%시면 제가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추가 매수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때 주가가 올라온다 해서 사면 안 되고요. 또 그냥 빠진다 해서 사면 안 되고요. 차트 분석을 잘 하고 적당한 자리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면 이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대기 매수세가 있었다는 뜻이고 이 안에서 횡보 구간 가고 있는데 아마 35,000원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35,000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당장은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요. 35,000원까지 주가가 눌린다면 그때 10%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목표가는 전고점이 75,500원인데 제가 이건 좀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61선 한 위에 있는 한 6만 원. 근데 6만 원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인데 분할 매수하면 평단가 낮춰질 거니까 6만 원 1차 목표가 잡으시고요. 2차 목표가는 75,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걱정하지 말고 추가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35,000원까지 눌린다면 10%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에 6만 원, 2차에 75,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오브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21,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4%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1,530원에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물대가 많아서 계속해서 횡보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오브젠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내려오는 건데 대표적으로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차트의 흔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21,900원이시면 굉장히 지금 큰 손실 구간인데 추가 매수를 제가 권장드리지 않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손절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주가가 빠지는데 여기서 전저점 이탈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530원입니다. 종가가 1,530원인데 전저점은 7월 24일에 갱신한 9,250원입니다. 이게 전 저점이죠. 제가 얼마 잡아드릴 거냐면 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 이탈하면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니까 무조건 손절해 주시는 게 맞고요. 일단 21,900원까지 당장은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이때 한번 시세를 주는 거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가총액도 가볍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일단 17,500원까지 주가가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문자 상담 주시면 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브젠 같이 전략 세웠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9,000원 이탈 시에 손절 관점 짚어주셨습니다. 17,500원에 다시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1타기법으로 장시작 10분 전 루틴 배웠습니다.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섹터의 주도주를 분류 후에 기법에 따라 매매할 수 있는 방법 배웠고요. 두 번째 내일장 1타 종목으로 대웅제약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 추세 보였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상승 추세 중간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의 분할 매수 전략 세웠습니다. 이엔셀 마지막으로 실시간 매매 가능한 분들을 위한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일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